본인 하는 일이 뭐죠? 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제 펀드 매니저. 저는 돈을 받아서 부동산을 삽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다. 금융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증권사가 네. 있고 저희는 운용사예요. 그러니까 운용사는 공장이고 증권사는 소매. 저희가 열심히 만들고 걔네가 열심히 파는 건데 영진이 같은 PB는 이제 소매업이고 손님한테 파는. 그렇죠, 그렇죠. IB 그 IB들이 도매업인 거죠. 근본적으로는 요건데 결국은 돈이 있는 사람한테 돈 받아가지고 이제 돈 필요한데 갖다 주는 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 옛날엔 그런 게 있었대. 지금에야 뭐 의사 변호사지만 여의도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냥 바로 프리패스. 그렇지, 그렇지. 어렸을 때 그런 뭔가 이미지를 봐서 꿈을 꿨는지 왜 그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어렸을 때부터 금융권에 와야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었고 되게 다양한 걸 하고 싶었어요. 뭐 스타트업도 해보고 뭐 로스쿨 준비도 해보고 막 이러다가 리트 시험을 보고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이제 진짜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현업에 계신 분들, 뭐 아빠 친구를 뭐 만나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학교 선배를 만나본다거나 뭐 아빠가 뭐 하시던 그렇죠. 분인데 아빠 친구가 아빠는 변호사. 몰랐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 변호사든 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뭐 VC, 뭐 컨설팅 이런 금융권 되게 다양한 분들을 쭉 만나보니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일단 너 아직 학생이고 너무 경험한 게 없으니까 빨리 사회에 나가서 한번 부딪혀봐라 직접. 그때부터 뭐 여기저기 뭐 컨설팅도 해보고 금융권도 해보고 인턴을 몇 개 하다가 돌고 돌아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금융이라는 게 남들은 되게 모니터 뭐 5개 띄워놓고 맞아, 엑셀 막 타닥타닥 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융은 사실 문자 그대로 금융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필요한 사람한테 돈이 있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게 딱 금융의 본질이거든요. 네트워킹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결국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거고 그런 측면이 저랑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나 뵀다고 했잖아. 네네. 근데 대학생 신분으로 사실 이게 그렇죠. 되게 원하거든. 하고 싶거든. 어. 나도 어렸을 때 아나운서도 만나보고 싶고 PD도 맞아, 만나보고 맞아. 싶고. 맞아. 근데 그런 기회를 어떻게 그러니까 구했어? 나도 그게 아 궁금했어. 진짜요? 근데 형들 그런 요청을 받으면 네. 좀 오히려 신기해서 만나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맞지, 대학생들 맞지. 귀여우니까. 네, 귀여우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어. 뭐 학교 선배 중에 구글 다닌 사람이 있다. 저 구글 너무 궁금한데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아빠 친구가 한국 거래소에서 일하신대요. 그러면 나 그 거래소 아저씨 만나보고 싶어. 아빠 친구 중에 또 누구 없어? 그냥 한번 부딪혀 보는 거 이런 거는 저도 제가 회사를 다닐 때 대학생 후배들이 연락 오면 다 만나줬거든요. 이게 사실 말이 쉽지. 나는 이게 되게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했거든. 아니 너가 직접 가서 연락하고 맞아, 갖다 맞아. 부딪히면 돼라고 하는데 솔직히 학생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냐. 막상 자리를 마련해 준다 그래도 괜히, 가서 무슨 얘기하지? 맞아. 막 이런 생각 들어요 원래는. 그리고 경험하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본인의 성향은 왜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거든. 맞아, 어떻게 맞아. 키워야 이렇게 되는지 궁금해서. 아마도 부모님의 교육 환경이 제일 컸던 것 같은 게 첫 번째는 항상 뭐 새로운 걸 경험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못하게 안 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2병이 진짜 세게 왔거든요. 뭐 제가 했는데, 막 가발 그때? 쓰고 다니고 막 귀 뚫고 막 염색하고 막 이랬는데 와. 제가 어느 날 아빠 저 기타리스트 가고 싶다. 기타를 좀 배우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래 다녀 하고 가발 쓰고 귀 뚫고 기타 배우고 싶다 했다고? 와, 너 아들이 이러면 어쩔 거야? 내가 그랬어. 쿨하게 그냥 학원비 내주시고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냥 기타 배우고 와라. 근데 제가 기타 2달 배우고 바로 그만뒀어요. 손가락 너무 아파. 근데 그걸 보셨나 보다. 현웅이한테 이미. 그걸 저거 아는 두 거죠. 달이다. 그리고 중3 때는 나 기타가 아니고 드럼이었어. 드럼 배울게. 바로 시켜줬어요. 공부가 아닌 다른 거를 내가 하고 싶다 했을 때 다 시켜줬고 예를 들면은 나 막 반장 선거에 나가고 싶어. 다 불러 막 형 친구들도 불러와서 뭐 어디 반장 선거에서는 무슨 얘기 했는데 효과가 좋았다더라. 이런 얘기를 같이 하면서 우리 이 공약 발표할 때 이런 얘기 해보는 거 어떨까? 뭐 예를 들면 너무 좋은 이런 아버지다. 거를 저건 직접 진짜 신기하다. 도와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부모님의 교육 방식이 도전하는 거나 경험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했던 것 같고 조기 교육이 중요하구만. 첫 커리어 스타트는 뭐였고 왜 그거를 하게 됐어? 첫 커리어 스타트는 그냥 컨설팅 회사 인턴이었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경영학과 나오면 한 번쯤 다 해보고 싶어 하고 너무 멋있다고 하니까 컨설팅 회사 인턴 했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조금 약간 겉핥기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원래 성격 자체가 잘 몰라도 아는 척하고 잘 몰라도 강한 확신을 갖고 막 떠벌떠벌 얘기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컨설팅을 하면 너무 그런 사람 될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내실을 갖추고 싶다 해서 지금 이렇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갔고 돌고 돌아서 지금 이제 부동산
펀드 매니저가 된 거죠. 이렇게 하루 일과나 이런 게 어떻게 돼요? 저희 일과는 장 이런 거랑 상관이 없어서 보통 한 9시에서 9시 반 정도에 출근하고 출퇴근 자체가 조금 자유로운 편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는 딜을 할 때와 딜을 하지 않을 때가 명확히 구분돼요. 딜을 할 때는 사실 출퇴근 개념이 없고 딜이 돌아가면 투자자도 구해야 되고 대출해주는 대주들도 구해야 되고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가운데에서 저희가 조율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주말에 연락이 왔어. 그러면 내가 응대를 해줘야 되고 이 사람이 해외에 있는데 연락이 왔어. 그러면 해외에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딜을 할 때는 사실 일과라는 게 없고 거의 그냥 하루 종일 일만 한다. 대신 딜을 안 할 때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때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람 만나는 게 주 업무예요. 그래서 점심시간, 저녁 시간이 되게 중요하고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게 단순히 금융시장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 임차인들은 어떻고 아니면 뭐 토스, 뭐 빗썸 이런 IT 회사들 만나면 요새 판교 분위기가 어떻고 이런 거를 알아야.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로 판교에 있는 오피스랑 잠실에 있는 오피스 중에 어디에 투자할래요? 이런 의사결정 하려면 하나하나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업계 분위기를 알아보고 이런 네트워킹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곧 이런 윤활유의 힘이 되는 거죠. 제일 기억에 남는 그런 딜. 프로젝트가 실패했던 거 하나 기억 남는데 일단 제일 크게 기억 남는 거는 이제 거의 규모가 1조가 훨씬 넘는 엄청 큰 빌딩이었는데 저희가 최고가로 썼고 투자자도 확실한 투자자였는데 삼성이 다시 사겠다고 해서 뺏겼어.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네. 그게 24년도 상반기였는데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여기서 이어지는 게 그 똑같은 투자자랑 작년 초에 비슷한 규모의 거래 규모가 한 9천억 정도 되는 자산이었는데 그걸 작년 초에 했습니다. 똑같은 투자자랑 거래를 성공적으로 이번에는 해서 천억에서 한 1조쯤 됐다. 몇 조짜리 딜을 하면은 당신한테도 이게 성사가 되면 떨어집니까 돈이 좀? 원래 저희 회사는 돈을 벌면 영업이익의 30%를 직원한테 주는 많이 주는데? 많이 준다. 영업이익의 30%? 네. 그러면은 그 한 번 안 됐을 때 그 박탈감이 엄청나죠. 엄청나요. 반대로 벌었을 때 도파민이 엄청나는 게 저는 그래도 주니어라 괜찮은데 조금 더 임원분들은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잖아. 내가 이거를 성공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막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진짜 일 중독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의도 가보면 좀 미친 사람들이 많아. 한 번 영업 잘하고 한 딜 잘하면은 인생 졸업이네. 작년에도 저희가 한 팀에서 거의 100억 이상 받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팀에 몇 명 있어요 그럼? 4명 정도. 통영학과 갈 걸. 본인도 막 한번 세게 찍었을 때는 저는 그래도 회사에서는 평균보다 높은 편. 회사 평균이 얼마인데요? 회사 평균은 2024년이 1억 7천 정도가 전 직원 평균이었어요. 우리가 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돈을 굴려보고 거래도 해보고 이런 사람이라서 그런지 뭐 저희 다 알거든요. 이 친구의 씀씀이가 대단해요. 보통이 아니다. 또 이렇게 되면 또 너무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오해해도 돼요. 얘는. 그래요? 먹고 싶은 거 어지간하면 그냥 먹잖아요. 저는 경험이 중요하니까. 경험 소비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소비가 조금 이제 커진 이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험입니다. 일단 도전하고 경험하고 내가 모르는 거를 알아가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경험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소비 성향이 남들보다 좀 높다. 이거는 동의하는 바고 제 주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보자면 20대에 차를 산 사람과 20대 차를 안 산 사람 이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가요? 네, 20대에 차를 산 그룹이 자가 보유율이 높습니다. 신기하게도 제 주변에 집을 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20대에 차가 있던 사람들이야. 아무래도 차를 사면 뭐 서울, 경기도 여기저기 다녀봤겠고 그러면서 이 땅은 어떻고 저기 지리는 어떻고 이런 걸 좀 알겠을 거 아니에요. 취득세도 내보고 재산세도 내보고 이런 자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뭐 전혀 경제적인 관심 없던 사람도 스스로의 약간 재무제표 같은 걸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경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게 분명히 훨씬 더 많다. 뭐 전 차를 예시를 들었지만 다른 사람과 만나는데 돈을 써도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을 듣는데 돈을 써도 되고 뭘 먹는데 돈을 써도 되고 여행을 가는데 돈을 써도 되는데 그 돈을 쓴 걸로 인해서 생기는 경험이 결국에는 나를 애니멀 스피릿을 갖게 하는 근거가 된다. 직관력을 키우는데 경험이 도움이 된다. 난 뭐 차보다 뭐 주식 투자 이랬는데 오늘 그게 다 깨졌네요. 차도 근데, 사야 되고 주식도 하면 안 되고 차는 20대에 사야 돼요. 그건 또 왜요? 왜냐면 이미 다 저변이 충분히 넓어지셨잖아요. 맞아. 차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경험 많이 했으니까. 근데 차가 있었으면 훨씬 더 빨리 경험을 빨리 할수 했을 있었어요. 것이다. 형 집 못 사겠다. 아니야. 이제 차를 뛰어넘고 형은 이제 바로 집을 사야 돼. 그것도 궁금하네요.
20대 차를 사려면 네. 사실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텐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뭘 사야 됩니까? 차를 사면은 무슨 뭐 연봉의 50%니 어, 이러는데 그런 거 있잖아. 진짜 하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진짜로? 네. 그냥 차는 나를 표현하는 오브제다. 어. 그래서 내 캐릭터를 강화해 줄 수 있는 거라면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캐스퍼도 되고 뭐 벤틀리도 되고 뭐든 상관없어요. 대신 내 캐릭터를 강화해주고 나의 경험을 쌓게 하는데 이 차면 되겠다 하는 차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 차가 뭐였나요, 첫 차가? 물론 저한테는 제교였어요. 뭔가 궁금을 유발하는 거죠. 아. 궁금증을. 어, 그거 맞아, 차로 맞아. 인해서 남들이랑 한마디 더 하게 되고. 이 남자 그죠. 그건 어떨까? 그렇죠. 차는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래. 네, 차는 어. 진짜 돈이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자산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이런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벤츠 프라이브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살아는 건 당연히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고정된 수입이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주거가 확보가 됐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차를 샀을 때 현금 스케줄을 잘 비교해서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걸 사긴 사야 되는데 내가 5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고 해서 내가 5천만 원을 지금 소비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그거를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사람이. 근데 그걸 이해하려면 이렇게 써보지 않고는 못해. 경험을 되게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와 이건 진짜 해보길 잘했다. 제가 처음 신입사원 때 회사에서 회식을 했어요. 거의 입사 직후였는데 처음으로 호텔 레스토랑이라는 데를 가본 거예요. 야. 근데 저는 그때 호텔 레스토랑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자는 데지. 자고 결혼식 하는 데인 줄 알았지. 밥 먹으러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밥 먹으러 다니는 데인 줄 몰랐어요. 근데 갔는데 평일 저녁이었어요. 자리가 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 되게 충격받았어요. 맞아. 이런 세상이 있네? 이거를 맞아, 저 맞아. 처음 한 거예요. 근데 더 소름 돋는 게 제가 그때 신입사원이긴 했는데 그때 저희 팀에서 제주도에 있는 그랜드 조선이라는 호텔 투자를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거기 좋잖아. 네, 근데 거기 검토하고 있었는데 저는 물론 신입이니까 그냥 당연히 뭐 리서치하고 뭐 복사 스캔하고 했는데 제가 호텔 레스토랑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제가 만약에 그 투자권에 대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다면 그러네. 말이 안 되는 그치. 거잖아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구나 이건. 그치, 그래서 그치. 그때부터 호텔이나 뭐 다이닝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된 거예요. 투자업이 아니더라도 뭐 마케팅을 하시든지 뭐 서비스업을 하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분명히 소비를 맞아. 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면 그게 반드시 자기 자산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소비를 통한 경험은 일종의 자산, 그 애니멀 스피릿을 얻기 위한 자산을 얻는 행위다. 그래서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은 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호캉스를 즐기는. 난 평생 태어나서 이런 삶이 있다고 상상도 못 해봤는데 부모님이 엄청 생각이 나더라고. 맞아요. 부모님 모시고 신라 호텔에 라이언이라는 한식당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충격 먹었던 게 세 명이 이렇게 갔는데 직원 3명이 와서 의자를 동시에 꺼내주더라고요. 뭔가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자친구랑 갈 때랑 또 다른 부모님을 모시고 갔는데 부모님 의자까지 싹 꺼내준다? 약간 좀 내가 뭔가 해드린 네, 느낌이잖아. 내 아들 성공했구나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좋고 또 어떤 경험을 할 수 있고. 근데 그 부작용이 있어. 부모님이 다음에 또 가자 그래. 마지막으로 펀드 매니저, 금융맨이 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을 것 같아. 그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멋있는 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니요. 그 정도로 멋있지 않았어. 아 그래요? 외상금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외상금남. 뭐예요 그게? 몰라요. 이게 그 외고 상대 금융권 나 남자. 들어본 것 같아. 그거 되게 싫어하지 않아? 만나면 안 되는. 그래서 여자들이 기피해야 되는 부류 중에 하나로 외상금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금융권 애들이 겉멋이 많이 들어있고 씀씀이가 좀 해프고 허세도 많이 부리고 막. 사실 저도 이렇게 보였을까봐 조금 우려가 되긴 해요. 저희는 사실 신입사원이나 이런 거 뽑을 때 얘 좀 헝그리한데? 이런 표현이 되게 좋은 칭찬이거든요. 꼰대이긴 하지만 까라면 까 하는 애들을 더 뽑고 싶어 해요. 그것도 이런 허세나 겉멋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 내가 이제 사회에 처음 나가는 거니까 어떤 걸 앞으로 저기 가서 경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좀 더 초점을 많이 맞췄으면 좋겠다.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뭐 현웅이가 평소에도 좀 생각도 많고 깊고 이런 건 알고 있었지만 인간이 좀 그 대국적이네. 뭔가 이렇게 크게 봐 사람이. 그릇이 좀 크죠? 건방진데 본인의 인생을 되게 이렇게 경영하듯이. 너무 소비가 막 답이다 이렇게 보일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용품이나 뭐 이런 걸 사진 않으니까 옷이나 이런 거에 관심도 없고. 다음에 또 우리 또 이렇게 멋진 분들 계시면 저희 또 게스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삽시다.